자, 이 네 문제는 좀 같이 풀이해볼까요? 아! 그리고 맞아. 저 유제 이거 다 못했잖아요. 니네 유제 앞에 네. 아 맞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저희 수업? 뭐요? 1교시. 이거 다 했어요. 유제 그- 지금 몇 번부터? 6-7. 9번부터 아니야? 네? 9-7부터 6-7부터요. 9-7 9-7이지. 아, 9-7부터. 유제 9-7. 아니 9-7 했어요 이거. 9-7부터 중에 저번에 9-7은 했고요. 네. 8도 하지 않았나? 네, 어떻게 말했지? 12도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12요? 다안 했던 것 같은데. 12 고쳐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자, 유제 9-8 하셨어요? 9-8이요? 네. 답을 먼저 답을 알려주세요. 먼저 알려주세요. 저번에도 알려줬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그거 맺기면 안 K는 되잖아. 4 또는 마이너스 5. 4라고 했으면 어떡해요? 틀렸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채웠어요. 누가 다르게 맞았네요. 두 개 나와야 돼요. 자, 이 문제의 원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아, 근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네? 근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잘. 자, 일단 거기 주어진 식을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쓰시면 이거 어떻게 알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네. 원래는 이렇게 x를 기준으로 하고 그 개수가 문자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돼요. 여기를 곱으로 쪼개고 여기를 함으로 만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상수에 해당하는 y로만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개수가 y의 개수 중에 미지수 k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2차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지워진 식으로는 우리가 아는 인수분해 방법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자, 그럼 어떤 걸 쓴다 그랬냐? 여기에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방정식은 해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x는 알파에서 알파를 x쪽으로 넘기면 x-알파는 0이 돼야 된다가 나오고 x는 베타에서 베타를 넘겨주시면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 두 개를 다 그럼 근으로 가지려면 알파 넣어도 0이고 베타 넣어도 0이 돼야 되니까 x-알파와 x-베타의 곱이 0이다. 라고 해서 근을 알면 방정식의 근을 알면 그 근을 각각 x에서 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싶은 이 식의 뭘 찾아요? 근을 찾는 거예요. 네. 자, 근을 찾을 수 있는 절대 공식 뭐가 있죠? 근해 공식. 그렇죠. 그래서 근을 찾을 때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2차 항의 개수인 여기 1이 a가 되는 거고요. 1차 항의 개수인 y-1이 b가 되는 거고요. 근해 공식에서 쓰이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만큼이 다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c라고 쓰는 값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근해 공식 써볼게요. 근해 공식은 2a, a는 1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b, b가 얘니까 마이너스의 y-1 풀마 루트 b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a는 1,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2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주어진 해당 2차식의 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따로 y 마이너스 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루트 안이 좀 복잡하네요. 그쵸? 그죠? 그래서 루트 안에만 따로 빼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루트 안에 공식을 따로 빼서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8 y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안의 식은 9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서 4k 플러스 2의 y 그 다음 플러스 9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y에 대한 1차식이래요.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여기 루트 안에 복잡한 애를 잠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루트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얘가 x는 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넘겨서 는 0이다. 그 식을 인수분해된 식으로 쓸 거잖아. 근데 여기 루트가 남아있으면 1차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이 루트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식이 어떤 식이 되어야 루트를 없앨 수 있어요? 완전 완전 제곱식. 그렇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식이 전체의 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겉에 있는 루트랑 만나서 지워진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루트 안을 정리한 이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로? 판별식 하면 되지. 판별식 하면 돼요. 그렇죠. 판별식은 어떻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2차식으로 해를 구하면 충분히 나오는 거니까 D는 0이다. 이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D를 쓸 건데요. 이 상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Y의 1차 항의 개수에 4, 2니까 2가 묶여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2를 묶으면 짝근. 2K 플러스 1 해서 얘는 짝수 공식, 그지? 짝수 판별식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짝수 판별식은 1차 항의 개수에서 2를 나누고 나머지를 제곱. 판별식을 쓸 때는 여기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남아도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근의 공식을 쓸 때는 마이너스가 남는지 안 남는지가 중요해요. 그쵸? 왜냐면 여기 원래 남아있는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요. 자, 하시고 마이너스 AC 9의 제곱. 그렇지 81 9의 제곱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게 합차. 합차. 그렇지. 따라서 2K 플러스 1에 9를 더하면 2K 플러스 10 그 다음 2K 플러스 1에 9를 빼면 2K 마이너스 8 그리고 이게 0이 돼야 된다 해서 2K 플러스 10이 0이 되기 위해서는 K가 마이너스 5고요. 2K 마이너스 8이 0이 되기 4. 위해서는 4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와 4 두 가지가 나온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맞았어 너? 그러니까. 스스로 놀라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식 하나 써 있고 답만 써 있어요. 그 다음 9-9, 9-10 9-10은 저번에 했죠? 그런 거 같아요. 네, 9-9는요 안 할 거 같아요.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몰라요. 이렇게 두근이 주어지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누구네? 실수. 그렇지. 자, 2차 방정식을 일단은 2차 항의 개수를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2차 항의 개수를 1로 놓은 채로 ax 플러스 b는 0이다 해서 이렇게 2차식을 써두시고요. 이 2차식의 두근이 지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돼요? 근데 이대로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유리화를 좀 하는 게 편할까요? 실수와. 아니 이거는 루트니까 유리화만 하시면 되죠. 허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쵸? 자,
이게 유리화 하시는 게 편해요. 자, 여기다 유리화 할 거면 이거 제곱하면 되고 얘는 3 빼기 2 돼서 1 되니까 유리화를 하면 5 플러스 2루트 6. 여기는 5 마이너스 2루트 6. 네, 이렇게 두근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쓰시면 돼요? 우리가 얘네들을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완성하고 싶을 때 근과 근의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시면 돼요. 그죠? 네. 따라서 두근의 합 이거 두 개 더하면 2루트 6이 풀마가 돼서 사라지고 10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A. 2차분의 그렇죠. 1차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두근의 곱은 25 마이너스 46에 B는 1. 24. 그쵸? B는 1. 이게 1이고 그게 두근의 곱 2차분의 상수 B. 따라서 B는 1. 그러면 요 구한 A, B를 식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죠? 요거예요. 오늘 시험 안 보겠죠? 왜죠? 우리 내일 시험을 안 봐. 윤성이 같이 오지 말아요. 아, 윤성이 토요일날 하루 종일 보면 돼요. 아 맞아, 돌릴 때 재밌는데. 자, 그 다음 9-10은 9-10과 9-11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뭐였어요? 뭐였을까? 자, 9-10과 유제 9-10과 11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근이 나오는지 그 둘을 짝짓는 거였어요. 혈례근. 그렇지. 자, 그래서 유리수, 개수로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무리수가 포함된 근이 나오면 무리수 근이 나오면 무조건 켤레로. 무리수에서 켤레라는 건 뭐냐면 사실 허수의 켤레인 거랑 똑같아요. 허수에 i가 붙어있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그쵸? 즉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수근의 켤레라는 것도 무리수의 부호만 변하는 거예요. 무리수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 즉 예를 들어 a 플러스 루트 b가 한 근이었으면 이거의 켤레 무리수는 뭐겠어요? 그렇지, a 마이너스 루트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중요한 건 뭐다? 개수가 뭐일 때? 유리수로만 되어 있는 개수일 때, 그때 한 근이 이렇게 루트를 포함해서 나오면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변하는 쟤네들이 무조건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10번을 푸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번에서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한 근이라고, 그래서 9-10번에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한 근인 유리수 개수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저요. 네, 너요. 혈례근이요. 그러니까 그 켤레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 그렇지. 루트 앞에, 가운데가 아니고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짝꿍인 근이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돼요. 됩니까? 네. 자, 9-11에서 필요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실수 개수로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허수근이 하나 나왔다면 무조건 어떤 애들이 짝꿍이다? 켤레인 애들이 세트로 나온다. 네, 허수근이 나왔다면 켤레가 세트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근이 a 플러스 bi가 나왔으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B. 그렇지. a 마이너스 bi. i의 부호가 반대인 게 무조건 짝꿍이 된다. 그래서 9-11은 3-i가 한 근이래요. 실수 개수인데.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한근은? 그렇지. 한근은 i의 부호만 바뀐 3 플러스 i가 한근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로만 개수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켤레 허수가, 켤레 복소수가 무조건 세트로 나온다. 요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근이 주어진 걸로 나머지 근까지 구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 요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선생님이 답만 확인해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9-12도 했으니 고쳐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3. 일단 이제 유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유제 풀이는 저기 현인덕 쌤이요. 조금 뒤에 네. 하도록 하고요. 일단 1교시에는 진도를 먼저 할게요. 네. 진도를 먼저. 아니, 진도 많이 나와요. 진도를 얼른 나가요. 저번에 그래서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어떤 근의 한별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10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을 먼저 해줄게요. 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 함수가 2차식을 사용하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그쵸? 뭐를? x축과의 교점이 결국은 뭐와 같다? 동일한 2차식을 쓰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같다. 그렇지. 그래서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은 동일한 2차식을 쓰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같다. 따라서 한별식 D가 뭐일 때? 0보다 클 때, 작을 때. 클 때 0과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방정식의 해의 개수 2개, x축과의 교점도 2개. 2개. 방정식과 만나는 게 1개, 중근 1개. 그러면 x축과의 교점도 1개. 1개. 방정식의 해의 개수 허근 2개인데 어차피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허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따라서 0개. 그럼 x축과의 교점도 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0-1. 보세요. 자, 포물선이 3개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포물선을 먼저 쓸게요.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그 다음 y는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x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에서요.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자, 여러분 1번의 보기는요. x축과 만난다예요. 그러면 교점이 2개든 1개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따라서 한별식이 2개 있어도 있는 거고 하나 있어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크거나 뭐죠? 같다. 여기서 돈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굳이 네가?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이 생일 선물이야. 그래, 생선은 뺏지 말자. 솔직히. 아, 나빴네. 쓰레기잖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얘를 1번식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해서 1, 2, 3의 판별식을 각각 해볼게요. 자, 1번식. x의 개수에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 그러면 2차식이 이렇게 0보다 크다 쪽에 있을 땐 인수분해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작자 큰 큰. 그렇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그렇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으로 만드는 두 값이 마이너스 2와 2가 있으니 큰 것보단 더 크게 작은 것보단 더 작게 하시면 돼요. 자, 1번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세 개 중에 1번에 해당하는 건 요거. 이번 건 좀 쉽네요. 네! 네, 맞아요. 자, 2번. 여기 동그라미 2번식을 해볼게요. 자, 2번식의 판별식도 1차항의 개수에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1 마삼. 그럼 플러스 3의 2가 되겠죠? 이건 역시 0이다. 맞아요? 이건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요? 이거 인수분해는 어떻게 해요? 나눠요. A로. A로 묶어요. 자, A 플러스 3이 0 이상. 그럼 0으로 만드는 값이 뭐하모? 0이랑 0과 마삼. 마이너스 3. 그렇지. 마3과 0 해서 어떻게? 작작 큰 큰. 그렇지. 큰 큰 작작 해서 요거보다 요렇게 된다. 2번의 범위는 요렇게. 다음 3번. 3번 조금 복잡해요. 3번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도 어쨌든 1차의 개수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나누고 하시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전체 해서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요건 이제 좀 정리해 봐야겠네요. 이제 뒤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기본 1. 자, 그렇죠. 근데 여기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요?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합니다. 항상 2차항의 개수는 플러스가 되도록. 그러면 인수분해가 뭘로 돼요? 13. 1,3. 그렇지. 말. a-1, a-3. 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사이에. 따라서 0이 되는 1과 3 사이에 a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10-1 맞죠? 네, 10-1의 같을 때 1번. 어떻게 해요? 네? 같을 때 뭐가 같아요? 0이랑 같을 때 같다고 하면 되죠. 0이랑 같을 때는 여기 부등호 하면서 등호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 그건 저게 되겠다고. 부등호가 아니고 등호일 때는요? 그냥 능. 알았어요. 일단 귓속말로 해줘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이 1, 2, 3의 2차 함수가 각각 x축과 만나기 위한 조건은 요 3개의 핑크색이에요. 근데 3개 모두 됐으면 좋겠는 거니까 저 세 범위에 뭘 찾아야 돼요, 우리는? 공통점. 공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자, 어. 범위의 공통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박스는 마이너스 2보다 이하, 2보다 이상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박스는 좀 색을 구분해서 해볼게요. 두 번째 박스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이하, 0보다는 이상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박스의 범위는 1보다는 이상, 3보다는 이하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개가 모두 공통이어야 되니까 네. 세 범위의 줄이 모두 겹치는 건 어디예요? 보라요. 보라. 아니에요. 아, 보라 중에서도 이렇게 2부터 3. 일부가 잘리죠. 그렇죠. 그래서 2부터 3까지가 공통 범위가 되어서 x축과 이 세 개의 함수가 모두 x축과 만난다의 조건은 2 이상, 아. 3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맞춰요? 오늘 수업이 굉장히 길겠네요.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판별식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판별식 쭉쭉 쓰시면 돼요. 사실 그냥. 자,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판별식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나왔고요.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은 a 플러스 3으로 나왔고요. 마지막 식의 판별식은 a-1, a-3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된 판별식을 각각 0보다 크다 작다 해서 나오는 범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1번이 제일 어려웠고 2번이 이제 제일 2번부터는 좀 편하죠. 아, 2번까지밖에 없네요. 자, 2번 세포물 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자, 적어도란 말이 나왔어요.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남. 이 문제는 이렇게 적어도가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얘들아? 반대로. 그렇지. 뭘 찾는 거야? 적어도가 아예 안 되는 거,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 이상 x축과 만나는 애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뭐겠어요? x축과 만나는 애가 없다. 그렇지. x축과 만나는 애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의 개념이 나오면 이게 완전 안 되는 반대를 구해요. 그죠? 자, 이것의 반대를 구하게 되면 x축과 하나도 안 만나. 하나도 만나지 않아. 이걸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x축과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럼 이 1번의 판별식도 0보다 작다. 2번의 판별식도 0보다 작다. 얘도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아, 그런데 잠시만요. 마지막 판별식은 원래는 이거군요. 앞에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기본 판별식이고 계산할 때 그 마이너스를 정리해줘야 되네요. 자, 그러면 저기 구해놓은 3개의 판별식이 다 0보다 작다를 하시면 돼요. 네. 해볼까요?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의 곱이 0보다 작다. 2차식이 0보다 작다일 때는 사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판별식인 a와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면 0과 마이너스 3 사이에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해서 판별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항상 2차항의 개수는 플러스가 되게 해주자 그랬으니까 요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를 판단하게 되고요. 0보다 크다는 작작큰큰, 그쵸? 따라서 1과 3 중에서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단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 개가 모두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이거랑 요거랑 요것의 공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쵸? 그럼 다시 수직선. 다시 수직선을 하셔서 절대값이랑 가장 먼 게 필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뭐라고요? 적어도니까 응. 절대값이랑 가장 먼 게 필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절대값? 절대값? 아닙니다. 네. 절대값이랑은 조금 달라요. 절대값이랑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부터 0. 두 번째는 여기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답이 나왔군요. 하면 세 개가 모두 겹쳐지는 건 어디예요? 저기요. 저기가 어딥니까? 저기요. 저기. 마이부터 0. 마이부터 0 그렇죠 여기죠. 따라서 마이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아무것도 S축이랑 안 만나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것의 다시 반대를 구해야 됩니다. 어. 그럼 생각해봐요. 얘들아 생각해봐요. 수직선에 지금 해로 나온 요만큼만 남겨놓고요. 이렇게 지워봐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의 정반대가 요만큼이래. 그죠? 그럼 나머지 부분을 표현하시면 돼요. 요거 뺀 나머지는 어때요? 마이너스 2 얘가 안 가지니까 포함하면 되죠? 그리고 크다니까 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작은 쪽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0에서는 얘가 안 가지니까 내가 가지면서 작다 쪽으로 갔으니까 요번에 나는 크다 쪽으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적어도 세 개 중에 어떤 하나는 X축이랑 만나는 게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첫 문제 하나 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네. 목걸이가 조금 잔인해요. 왜요? 밧줄 같아요. 아 이거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못하면 네? 촤 아직도 못 건다고. 아 이걸로요? 아니 그러기엔 너무 약소하고요. 촤 이렇게 가열찬 채찍질의 용도? 채찍을 하나 살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있어도 낚시질 하듯이 훅 던지면 깰 수 있게. 응? 재환이가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맞는 거 좋아. 저 마주시다니. 자, 네. 그래서 판별식을 X축과 만난다, 뭐 안 만난다에 해당하는 건 판별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자, 10-2번 넘어가서 다음 문제 10-2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들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중등에서 하긴 했으나 뭐 근근기수의 관계 이런 것도 다 했던 내용이긴 하나 이제 고등에 오면 좀 더 원리적인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죠? 꼭 그냥 숫자로 단순히 계산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주어져도 원리에 맞게, 그지? 논리에 맞게 하게끔 증명하듯이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지 느는 거예요. 뭐 백날 안 하면 백날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이 힘들까봐 선생님도 걱정이 되지만 열심히 나갈 수밖에 없죠.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이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3에서 0이 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답니다. 이렇게요. 오호, 얘가 지금 fx예요. 자, 이때 fx는 1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보자. 자, 1번 fx는 1이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이 그래프에 fx는 1이다를 표현하려면 뭐를 그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fx가 1이다. 이 1이 의미하는 건 x의 값일까요? y의 값일까요? 와이. y의 값이요. 그렇죠. 함수에 식을 넣고 계산한 결과는 항상 y의 값입니다. 그러면 y가 1이 되는 값을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y가 1이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세로로 있는 y축에서 1에 해당하는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그 층에 있는 애들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 y는 1이라고 표시한 얘와 만나게 되는 요점과 요점 그 점의 x값이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f의 식도 모르고
그지? 알파 베타도 모르는데 문제에서 합을 구하래요. 뭘 이용할까요? 2차 함수의 특징 중에 뭘 이용할까? 2차 함수는 어디에 대칭? 본인의 축의 대칭이죠. 알파와 베타는 이 2차 함수의 축에 정확히 대칭되는 관계죠. 맞아요? 그래프가 아, 그래프는 마음의 눈으로 정확히 대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 알파와 베타의 딱 가운데 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네 둘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뭐가 나온다? 축이 나온다. 근데 저 축은 값이 얼마일까요? 대칭되는 애들이 또 어디 있어요? 적어요. 문제에서 찍어준 x축 위의 점. 얘네 둘도 정확히 대칭되는 애들이죠? 1이네요. 1이네요. 그럼 얘네 둘의 딱 중간은 1이죠. 1. 그렇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알겠어. 네. 그래서 포물선 2차 함수는 x축의 수직인 축이 생기고요. 그 축에 대해서 이 포물선 자체가 정확히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y값을 가지는 애들은 축에서부터 정확히 똑같이 대칭적으로 그죠? 놓여 있어요.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번엔 f의 식에 x 플러스 2를 넣었네요. 근데 그게 0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f라는 함수식에 어떤 값을 넣고 계산했을 때 0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f에는 뭘 넣어야 0이 나와요? 그래프 보세요. fx가 0이 되는 점이 어디예요? 0이 된다는 게 뭡니까? y의 값이 0이라는 거죠? 항상 방금 아까 여기서 y는 1이다, fx는 1이다 라고 할 때 이 1이 y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를 계산해서 나오는 이 0도 역시 y 값이에요. 그럼 y 값이 0이 되는 건 뭐다? x축이다. x축이 y가 0일 때 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fx는 뭘 넣어야? 마이너스 1을 넣거나 3을 넣어야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0. 0이 나온다. 그렇지.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x 플러스 2가 뭐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3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따라서 x는 1 아니면 마이너스 3이거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아, 이거 이제 따라서 아까고. 두 근의 합은 얘네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fx는 y다라고 이렇게 함수가 정해져 있을 때요. 여기 겉이 f라는 함수로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이 f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함수라는 게. 맞아요? 네. 따라서 그 괄호 안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형이 돼 있어도 제가 어쨌든 뭐가 되기만 하면 정해진 특정한 값이 되면 그 값에 짝이 되는 y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에가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괄호 안에 전체 값이 뭐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당하는 문제에서 기준으로 잡아준 미지수의 값이 되어야 해요. 따라서 이 전체를 0으로 만드는 값이 괄호 안이 마이너스 1이나 3이 될 때야.
그러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요 x, 여기에 포함된 이 x의 값을 구하는 것이 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그런 개념들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등은 그런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나? 이해돼요? 아마도. 네. 된다라고 믿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요. 또 넘겨요. 아니요. 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론할 때 뭐라 그랬냐면 포물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1차 함수 직선 mx 플러스 n이 있을 때 이 둘의 위치 관계를 하는 것은 결국 뭐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뭐를 찾는 거다? 교점을 찾는 거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따라서 교점을 찾는다는 건 두 함수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걸 찾는 거니까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그리고 한쪽으로 모아준다. 그러면 ax제곱 b-mx c-n은 0이다가 되고 얘의 뭐를 찾아주면 된다? 해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 오케이? 두 개가 포물선과 직선이 같게 되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 따라서 이것의 해의 개수를 찾으면 되고 그것이 바로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의 개수가 된다. 따라서 해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역시 여기서도 판별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 나오면 해가 하나니까 접한다.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거를 보다 예쁘게 쓰자면 접한다가 좀 더 고급진 표현이고요. 판별식 해가 없으면 둘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바로 그냥 요거를 쓰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1번은 교점의 좌표. 이거는 좌표를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교점의 x값을 구해야 돼요. 그쵸? 따라서 주어진 2차 함수식과 1차 함수식을 같다라고 바로 놓고요. 이걸 직접 계산해서 x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계산하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면 얘는 1, 2, 3, 1 해서 6, 1 하시고 안 되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1, 3 하시고 2, 3 한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맞아요? 아마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라서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플러스 3이 된다. 따라서 x-1, 2x-3은 0이다. x는 1 또는 2분의 3인데 이건 교점의 x좌표예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랬으면 그때 y값까지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 x가 1일 때 y값은 여기 직선식에 쓰는 게 편하죠? 그래서 쓰시면 1,3. 그 다음 2분의 3 넣으시면 여기다 넣어서 6, 5.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 전체는 저렇게. 교점의 어떤 점의 좌표를 써라 그러면 꼭 저렇게 순서상으로 묶여서 x, y의 형태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보기 2. 그죠? 그 좌표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1하고 2분의 3하고. 얘가 x가 이거일 때 xy 짝꿍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얘를 이 교점을 만드는 두 식 중에 한쪽에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교점이라 어느 식에 넣어도 똑같이 계산돼요. 공통으로 가지는 점이니까. 그치? 이해돼요? 네. 하시면 돼요. 자, 보기 2. 보기 2 보시면 포물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와 다음 직선들의 위치관계를 구하자. 1번에 위치관계 구하는 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 바로 하시면 되니까요. 바로바로 해봅시다. 얘와 x 플러스 4. 자 그럼 이거 넘겨서 그 이왕이면 이차항의 개수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여기다 이렇게 되네요. 이걸 뭘 한다고요? 판별식을 한다고요. 근이 몇 개 나오는지. 오케이?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고 2 나눠서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럼 0보다 작네요. 교점 몇 개? 0개. 0개. 그렇지. 교점 없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 2번, 3번과 보기 3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5분만 시간 줄게요. 한번 해봅시다.